정치권에 온 시선이 쏠려 있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입니다. 김태우 후보가 선대위 출정 측에서 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저로 인한 재판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무수하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40억은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천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교 있게 봐달라, 40억 애교 있게 봐달라.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판결 3개월도 안 돼서 사면 복권해주는 대통령과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후보가 더 가관입니다. 자기 때문에 강서구청 주민들 40억, 이 40억이면 어르신들 한여름 내내 에어컨 드셔도 되는 돈입니다. 40억을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세금이 애교입니까? 한 1,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10달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인데도 마치 이번 40억 원이 애교다? 자기로 인해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 오늘 정치 시그널,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온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김태우 후보의 저 발언 연휴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고요.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공익제보자고 스스로 자천을 하고 있지만 대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범법자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고 본인 때문에 40억이 낭비가 됐고 그런 선거에 본인이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사실 면목 없고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될 선거에 나와서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강서 구민의 평가는 냉정할 거로 봅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익신고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강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40억 발언, 애교 발언, 요걸 두고 조금 지적이 있는 것도 같아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태우 후보는요, 사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시작이 이제 검찰 수사관이었다가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수없이 아까 본인도 해왔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엇나가는 약간 그런 본인 뜻과는 다르게 좀 예, 와전된 예, 그런 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 김태우 후보가 죄책감이 없다, 미안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이 40억 그 애교라는 단어를 하면 본인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죄송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욕하는 부분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과거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 그다음에 부산에 또 성범죄 사건으로 시장들로 인해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확히 제가 기억나기로는 8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민주당 후보들은 나와서 어떻게 했냐요? 그들은 애교 섞인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이런 거 아예 드는 그런 발언 하나도 안 했어요. 무조건 자기네들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아주 철면피처럼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나와서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김태우 후보는 그래도 주민들께 그런 마음이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본인의 발언이 이렇게 논란을 부르자 김태우 후보는요,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저분한 일로
무려 3명,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3명의 재보궐선거 비용이 960억 원 상당 이른다고 합니다. 비교도 안 될 돈인데요. 그 돈 그들이 과연 갚았습니까? 민주당이 960억 원을 그 돈을 갚는다면 저희 당도 40억 당장 갚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저분한 일로 재보궐선거를 치렀던 그들과 국민께 알렸던 걸로 처벌받은 저와 비교 대상이 아니고 금액조차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김 후보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치러진 이 보궐선거 사례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는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좀 변호를 해줄지 몰라도 김태우 씨 본인이 저렇게 나서서 반격하는 거는 굉장히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뭐 40억 애교 발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넙죽 엎드려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서서 민주당을 저격한다? 이건 결국에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어쨌든 본인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거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뻔뻔하게 후보로 나와서 지금 강서구민들을 굉장히 우롱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민주당 사례를 들면서 물타기 한다? 저는 그게 앞뒤도 맞지 않고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민주당 사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때 선거로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 뒤에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반성까지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 일련의 일들을 굉장히 국민들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보궐선거를 만들게 된 이 귀책 사유자가 직접 공천됐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후보를 공천했고 이런 설화까지 불러일으키는 그 이 상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는 후보를 내긴 했지만 이미 선거로서 심판도 받았고 그로 인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거기에다가 이 김태우 후보를 같이 하는 것은 뭔가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김태우 후보하고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세 분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외부에 알려졌고 그래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 사법 처리 받아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분이 공개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다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공개하는 것 중에서 일부가 사실은 이거는 공익제보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게 공개됐다라고 해서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접시가 깨진 거고 그 이전에 다른 세 분들은 성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액수도 따져보면 40억을 그렇게 문제를 삼으신다면 그러면 심판받았는데 960억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갚았습니까? 갚지 않았잖아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40억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가 어르신들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어르신들 한여름 내내 에어컨 켜서도 되는 비용입니다. 진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1,500명에게 10달간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서 뭐 선거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건데 아니 그 어르신들한테 여명 투표를 해서 투표권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던 그 당이 그리고 때만 나면은 그 나이든 분들을 폄하하고 어르신들을 공격했던 그 당이 선거 때니까 그 40억을 들고 나와서 그 40억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도 드릴 수 있고 에어컨도 켜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 이전과요, 선거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하는 거 선거 끝나고 우리는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편에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선거 전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후보를 내지 말든가. 예? 아니면 후보자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박원순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 제2차 가해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놓고 와서 우리 심판 받았어. 그리고 우리 반성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반론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우 씨 같은 경우 그냥 김태우 씨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이분에 대한 비위 감찰이 시작되니까 이분이 언론의 폭로성 이야기를 터뜨리게 되면서 그 저희가 의심된다라는 부분도 판결에 참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비위로 감찰을 받았냐? 이거 대검에서 감찰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건설업자랑 유착해서 본인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했다. 이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본인이 감찰반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찰 대상인 그 과기정통부에다가 5급 자리를 신설해달라고 하고 본인을 내정해달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뇌물공여 수사 관련해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의혹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니까 일종의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킨 것 자체가 좀 법원에서 봤을 때 이 폭로의 동기가 의심되고 개인의 추측이 과도하게 더해져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참작돼서 이분은 공익제보자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이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했으면 이거는 마땅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김태우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켜세우거나 정당한 공익제보였다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이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자이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에 대한 이 포장을 멈추시고 반성을 하시는 게 먼저인 거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얘기 꺼내면서 저희를 오히려 공격한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후화무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김명수 그 대법원 체제 하에서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살려주면서 권순일 대법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에는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 거짓말이 있대요. 그걸 분리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 거짓말은 유죄지만 소극적 거짓말일 때는 무죄다. 아니, 도대체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법원은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공익제보도 나눕니다. 아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처럼 공익제보의 의도로 나뉘어요. 좋은 의도, 나쁜 의도. 아니, 그러면 앞으로 공익제보한 사람들 다 이렇게 의도가 어땠는지 이거 전부 다 살펴봐서 이건 공익제보고 이건 공익제보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공익제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그 대법원에서 나온 황당한 판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김태우 사건의 공익제보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여권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법원이 뭐 편향된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조국 장관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있었습니다. 이 지금 그 김태우 후보에 대한 사건도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판결문에 다 기재돼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이게 공익제보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으니까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공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지금 박재고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의 비위 감찰이 시작되니까 이것을 공적 제보, 공익제보로 둔갑시켜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때 지적했던 문제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국민권익이라든가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 제보를 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동일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겠다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전에 수많은 공익 제보들이 있었는데 그 공익 제보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공익 제보한 내용 중에서는 사실은 그 제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막 붙여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태우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공무상의 비밀 누설이잖아요. 그 혐의로 했던 것이지 다른 혐의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른 감찰을 무마하고 뭐 누구로부터 돈 받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그걸로 처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은 지금 하시는 거는 김태우가 했던 그런 공익 제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재수 씨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문제가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뭐 흠결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시간은 걸렸지만 양쪽 패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